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있는 오클랜드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미국 주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인 수제 맥주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도깨비어입니다. 이 업체의 이영원 대표를 만나서 맥주 이야기와 또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의 맛과 멋을 담은 수제 맥주 도깨비어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원입니다. 올해로 벌써 주류 경력 16년 차이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창업한 지 4년 된 아주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입니다. 주류 경력이 16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도깨비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커리어를 제가 2008년에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버니니라고 하는 스파클링 와인, 아구아, 그리고 아르망디 무니냐 샴페인, 페트론 같은 다양한 주류를 한국에서 수입 및 유통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로수길하고 청담동에 매그넘 더 바틀샵, 매그넘 더 테이스팅룸이라고 하는 이제 매장을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7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와서 더브스라고 하는 수제 맥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맡았고, 제가 4년 반 정도 전에 도깨비어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깨비어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50가지 넘는 플레이버들을 출시를 했고, 지금은 스테디하게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플레이버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저희 매장 공장은 저희가 1년 전에 인수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직접 소비자분들이 오시고 또 경험하실 수 있는 매장이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은 대표 맥주는 저희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자를 활용한 유자 블런드, 그 다음에 좀 되게 라이트하게 쉽게 그리고 대중적으로 마실 수 있는 K-비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항상 미국에서는 컨트로버셜하다고 하죠. 호불호가 좀 가릴 수 있는 김치 사워라는 맥주 있고, 저희 플래그십 아이템 도깨비 IPA도 있고요. 또 그런 제품들이 이제 주로 또 라이스 콜시, 쌀로 만든 이제 라이스 콜시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주로 대량 큰 유통체인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한정 수량으로 매달 또 새로운 플레이버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맥주 케이스로 따지면요, 한 연간 2만 케이스 정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캔으로 하면 올해 한 5만 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느 매장에서 팔리고 유통되고 있는 매장 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주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슈퍼 체인, 그런 이제 홀푸드, 아니면 또 주류 전문점, 베브모, 토탈 와인, 이런 데들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바틀샵, 아니면 이런 리미티드 릴리즈 많이 판매하는 곳들도 판매되고 있고, 또 이제 아시안 레스토랑 바, 그리고 한국 레스토랑 바, 슈퍼, H마트 이런 데도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만 한 700군데 정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름을 브랜딩을 한 이유가 뭔가요? 한국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가고 싶었고, 또 그러던 도중에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제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도깨비 어떻겠냐, 도깨비요. 근데 이제 도깨비가 신출귀몰하고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플레이버들이 아무도 해보지 않은, 저희가 새로 도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브랜드랑 너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깨비어라고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알지도 못하는 이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 솔직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깨만 외우면 뒤에는 비어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도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저희가 많은 프랑스 아이템, 독일 맥주,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름이나 발음할 수 있는 스펠링을 보고도 읽을 수도 없는 제품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깨비어로서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유니크한 네임은 물론 사람들한테 외우게끔 아니면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배우면 절대 저희랑 비슷한 이름은 없고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깨비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계시나요? 이게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수제 맥주가 빨리 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되게 작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레드오션이긴 하지만 40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레드오션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만약에 차별화된 제품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데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면 그만의 개성을 가지고 퍼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레드오션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만 개의 브루어리가 있지만 그 어떤 브루어리도 저희가 만드는 건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갈 수 있지만 배우면 또 저희를 알아간다고 하면 저희는 잊혀질 수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레드오션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유니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를 선택하신 이유는 따로 있나요? 저희가 런칭할 때 세 가지 맥주를 했어요. 그래서 밤부 필스너, 그래서 라이트한 대나무 잎을 쓰는 거, 그리고 오지 윗비어라고 해서 O는 오미자, G는 고춧가루, 해서 오미자와 고춧가루를 쓴 약간 산뜻하면서 매콤한 맥주, 그리고 밀크 스타우트, 해서 이제 그런 흑맥주, 이렇게 세 가지를 런칭을 했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더 런칭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는데 한계가 있었고, 런칭을 했을 때는 양조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면 워낙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저희가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여기 근처에 있는 브루어리들을 섭외를 해서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3년 정도는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기회가 생겨서 작년 2023년 4월에 이 양조장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재미있는 리미티드 릴리즈나 저희가 못 해본 맥주들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 관련해서도 수상 경력이 있던데 주요 수상 경력 좀 알려주세요.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또 다행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큰 인터내셔널 대회인 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했고요. 맥주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만드는 플레이버들이 대회에 상을 줄 때 그런 크라이테리아 저희는 아무데도 안 맞거든요. 왜냐면 필스너라고 하더라도 차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사우라고 하더라도 고추향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안 맞았는데 매년 제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되게 큰 대회에서 또 이제 금상이나 뭐 올해 맥주상도 받았고 또 작년에는 김치 사워가 미국에서 제일 큰 수제 맥주 회사 대회에서 은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고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상도 수상이지만 저희로 인해서 맥주 대회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다 품종이긴 한데요. 거의 다 저희가 테스트로 만드는 아이들은 한 번 생산하고 그냥 다시는 생산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또 기존의 유통망에서는 그 한정 수량을 되게 빨리 소진을 할 수 있고 기존의 팬분들이 마셔보시고 이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나 너네 맥주 다 좋아하는데 이건 아니다. 아니면은 나 원래 술 안 좋아하는데 이 맥주만은 너무 좋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생산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피드백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하게 지금까지 50개 넘는 플레이버를 출시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의 도전이고 마케팅일 수도 있고 또 저희야 이런 제가 예전에 큰 브랜드들을 다뤘을 때 막 몇 년 동안 R&D 해가지고 신제품 출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소비자가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R&D 팀에서는 이거 안 할 거야 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되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거를 저희가 소비자들을 저희와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와 함께 마케팅을 하고 그 저니를 같이 가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외적으로 또 인기 있는 제품들은 계속 꾸준히 생산을 하는 편이에요. 초창기에 이제 팬데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땠나요? 19년에 제가 딱 나와서 창업을 하기로 하고 이름과 컨셉을 짓는 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4개월 동안 고민을 해서 딱 짓고 출시는 한 달 만에 딱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빠르게는 됐는데 뭐 불행하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밖에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뭐 식당 같은 거 가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아시는 지인이 다행히 우리 동네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모아가지고 주문해 줄 테니까 배달 올 의향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갔던 게 또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그 다음 주를 가게 됐고 가는 길에 있는 동네들은 다 들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샘플안을 시작해서 이제 되게 많은 지역을 왜냐면 저희 집에서 저쪽까지가 먼데 이왕 가는 길에 있는 집들 다 가고 오는 길에 있는 집들 다 가자 해가지고 동선이 되게 이제 길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후반부에는 하루에 제가 200-300마일 운전했으니까 300-400km 운전해가지고 집집마다 운전을 해서 배달을 했고 긴 날은 하루에 한 12시간, 13시간 동안 제가 그냥 프리우스에 맥주 한 50박스 실어가지고 집집마다 배달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제가 가는 것만이 답이었고 직원도 없고 뭐
제가 혼자 하니까 오버타임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커피도 못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뭐 사기도 힘드니까 그냥 그런 스낵바, 건강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달고 먹으면서 운전했던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했죠. 다른 주,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캘리포니아만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도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도 워낙 큰 시장이어서 현재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들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뭐 오레곤이나 워싱턴이나 네바다주 이런 데들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또 동부에 빠른 시일 내에 런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우연치 않게 독일에서 맥주를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맥주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저희가 소량으로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제 치맥 페스티벌을 엽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치맥 페스티벌을 미국에서 좀 알리고 싶었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 맥주도 맥주지만 한국의 그런 문화, 그리고 치킨, 치맥 문화를 좀 알리고 싶어서 주최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 치맥 페스티벌 할 때는 꼭 한국 치킨과 저희 맥주만이 아닌 일본 분들이 하는 치킨도 있고요. 태국 분들이 하는, 또 중국 분들, 또 그리고 흑인 분들이 하는 치킨, 그리고 또 흑인 분들이 운영하는 맥주 회사와 백인 분들이 운영하는 맥주 회사, 이 모든 이런 문화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에요. 좀 더 많은 곳에서 저희 제품이 취급될 수 있게끔 유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주들에 이제 저희가 또 별도로 런칭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이런 주류 브랜드들이 각 나라별로 글로벌한 브랜드들과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회사들이 좀 많은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깨비어를 시작으로 그런 다양한 주류 제품들을 런칭을 하고 포트폴리오로 커나가는 거,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한국적인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제 비밀리에 혼자 생각하고 있는 꿈입니다. 좋은 맥주란 뭘까요? 저는 마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맥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퀄리티도 퀄리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마시는 순간 좋은 사람과 즐길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가형 라거건 되게 고가형 막 숙성이 된 거건 저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 마실 때의 그 분위기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식업이나 주류업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살았을 때에 비해서 그런 전체적인 동양의 그런 문화, 그리고 특히 한국이란 나라로서의 브랜드의 위상은 지금은 정말 하늘과 땅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K-팝이나 K-뷰티나 뭐 K-컬처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한국인의 문화를 알리고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게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열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는 거, 도전하는 거는 저는 응원을 하고요. 다만 왜 하고 싶은지, 이게 나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 철학 혹은 뭐 좌우명 같은 게 있나요? 오늘이 제일 젊다. 그래서 항상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멋모르고 항상 도전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주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깨비어의 그런 도깨비 컨셉도 저는 너무 좋은 게, 저희가 도깨비는 신출귀몰하고 변화무쌍한 게 저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만약 그때 가서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안주하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의 지금의 DNA이고, 그때 가서도 도전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때 가서도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